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2025년 2월, 벌써 2월이에요. 2월 3일 오늘도 첫 곡 먼저 듣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첫 곡은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새들처럼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 꿈을 꾸고 진짜 새처럼 날아올랐던 이카루스예요. 지난 방송에서 괴물 황소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미궁. 그 미궁을 설계한 최고의 명장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에요. 먼저 다이달로스부터 알아볼게요. 다이달로스는 아테네의 뛰어난 건축가, 조각가, 발명가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지난 방송에서 테세우스가 아테네 왕의 아들이고 인신 조공에 끼어서 크레타에 갔었잖아요. 그곳 크레타에서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 그 다이달로스가 원래는 아테네 사람이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다이달로스는 뛰어난 손재주, 발명 능력 이런 거 덕분에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많고 속이 좁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조카인 페르딕스가 뱀의 이빨을 보고서 톱을 만들고 또 갈라진 나뭇가지를 보고 컴파스를 만드는 거를 보고 이 녀석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크게 될 싹이 보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점점 이 친구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니까 질투심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요. 높은 절벽으로 조카를 유인해서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기술이나 재능이 뛰어난 페르딕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던 신이 있었어요. 아테나 여신. 그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새로 변신을 시켜요. 이 새가 자고새라고 해요. 자고새가 높이 날지 않는 이유가 추락사할 뻔했던 공포가 DNA에 새겨져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유럽 사해 근처에 많이 사는 자고새는 꿩보다 작고 맛이 좋아서 고급 요리였다고 해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 소설에도 자주 나와서 셜록 홈즈가 차가운 자고새 요리 즐겨 먹는 그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동화나 소설에서 해피엔딩으로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 스페인에서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자고새를 먹었습니다. 라고 한대요. 물론 이제 자고새라는 게 운율을 맞추느라고 쓴 거긴 하지만 우리한테 치킨이 왜 음식 이상의 휴식, 힐링 이런 의미인 것처럼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조카를 죽였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다이달로스의 평판도 바로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체포됐는데 아테네 왕은 다이달로스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추방해요. 근데 이제 한편 크레타의 미노스 왕은 그의 재능이 탐이 나니까 다이달로스하고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크레타로 부른 거였어요. 재능이 많으면서 인성 나쁜 사람이 사회에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사람 아닌가요? 과연 미노스 왕의 선택의 끝은 어땠을지 알아보자고요. 크레타에 온 후의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노스 왕의 왕비 파시파에가 왜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황소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 파시파에를 위해서 이쁜 암소 만들어줬고 또 아리아드네 공주는 테세우스한테 미궁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실타래. 그 실타래가 사실은 아리아드네가 다이달로스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방법이었어요.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I never really try to be positive. I'm too damn busy being negative. Focused on what I get and never understand what it means to live. You know we all love to just complain, but maybe we should try to rearrange. There's always someone who's got it worse than you.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So distracted with the jealousy. Get it in our hands and stop the agony. Are you gonna be content
on your side of the fence.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Maybe you're the guy who needs a second chance. Maybe you're the girl who's never asked to dance. Maybe you're alone, so a single mother scared and all alone. Gotta remember we live what we choose. It's not what you say, it's what you do. And the life you want is a life you have to make.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Life is so cool. Life is so cool. Oh yea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인생이 쿨하다는 제목인데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이 결코 만족이 없어요. 질투심에 질질 끌려다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니까요. 가사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영어 표현이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예요. 담 너머에 있는 그레스, 잔디가 더 초록이다 이런 표현이죠. 서양 문화권에서 잔디는 되게 중요하대요. 중산층 이상은 땅이 넓으니까 잔디 있는 주택에 대체로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마다 너무 길지 않게 깎아주고 또 초록초록 윤기나게 가꾸는 그 잔디에 대한 부심이 대단하대요. 동네에 잔디 안 깎고 방치한 집은 사람들끼리 좀 비웃는 그런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펜스 너머의 옆집 잔디와 비교해서 그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질투심이 많았던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 라비린토스 얘기 좀 더 할게요. 여기서 따와서 영어로 미궁을 라비린스라고 해요. 근데 의학 용어에서는 사람의 귀 있잖아요. 귀 중에 속귀, 뇌이의 구조가 달팽이관을 중심으로 특히 복잡해서 뇌이를 라비린스라고 한대요. 미궁 같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미로와 미궁의 차이는 미로는 갈림길이 있고 미궁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서 있으니까 어느덧 이제 멘붕이 되고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로는 르네상스 이후에 귀족들이 놀이 목적으로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제작한 시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크레타 섬에 고대 미노스 문명이 기원전 2000년쯤에 건립했을 걸로 보이는 크노소스 궁전이 있는데 엄청난 크기는 물론이고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1000개가 넘는 방이 아주 복잡한 설계로 지어져서 이게 바로 미노스의 미궁이 아닐까 여겨졌다고 해요. 3300년 후인 1900년에 미노스 문명을 연구하던 영국의 고고학자 에반스가 많은 유물과 함께 궁전을 발굴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복원 작업을 했겠죠. 근데 유럽 문명의 요람인 미노스 문명, 그 미노스에 대한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크노소스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실패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20세기 재료로 기원전 20세기 궁을 날림으로 복원했고, 둘째는 복원을 같이 진행한 예술가가 너무나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중시한 복원, 거의 창작에 가까운 복원을 시도하는 바람에 원본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래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다시 다이달로스 얘기로 돌아가서 미노스 왕은 비록 자기 아내와 딸의 부탁이긴 해도 다이달로스 이 녀석이 2번이나 일을 저지르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아들 이카로스를
그가 만든 미궁에 가뒀어요. 자기가 설계했는데도 미궁의 설계도를 미너스 왕이 아예 불태워버렸고, 실타래 한번 써먹었으니까 안 되고, 밖에서 사마음하게 지키고 있어서 별 도리가 없었어요. 이제 둘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갇혀 있었어요. 갇혀있던 두 부자는 무엇을 꿈꿨을지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I'll smile, I know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Yeah. I put my armor on so you are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Break down, only alone I will cry out now. You'll never see what's hiding out deep down. Yeah. I know I've heard that to let your feelings show is the only way to make friendships grow, but I'm too afraid now. Yeah. I put my armor on so you are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I put my armor on so you are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시아의 Unstoppable, 날 멈출 수 없어 같이 들었습니다. 가사에 나는 브레이크 없는 포르쉐,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라는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미궁의 꼭대기에는 하늘을 향해서 넓은 창이 나 있었어요. 두 부자는 매일 하늘만 쳐다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제일 부러워했겠죠. 그런 어느 날 자기 주변에 새의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깃털이 막 떨어졌겠죠. 다이달로스는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새의 깃털을 모아요. 그리고 벌집에서 밀랍도 차곡차곡 모아줘요. 그리고는 새 깃털을 밀랍의 왁스로 붙여가면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아들과 자기가 날 수 있는 거대한 날개 두 쌍이 완성됐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에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한테 신신당부해요. 아들아, 이거 밀랍으로 붙였잖아?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태양열에 녹겠지. 또 바다에 너무 낮게 내려가면 날개가 물에 닿으면 또 다 떨어지겠지. 꼭 적당한 높이로 날아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해요. 드디어 두 부자는 날개를 자기들의 어깨에 붙이고 날아올랐어요. 감옥에 계속 갇혀있다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 이카루스의 감동은 말도 못했겠죠. 이카루스는 너무 신나고 너무 흥분돼서 하늘 위로 높이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충고도 까맣게 잊고 끝없이 날아 올라갔어요. 태양 가까이 갈수록 왁스가 녹아내리고 새의 깃털은 하나 둘씩 떨어졌겠죠. 결국 이카루스는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이카루스가 떨어진 바다의 근처 섬에 이카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현재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은 죽는 법을 잊은 사람들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장수마을이더라고요.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100세까지 살기 블루존의 비밀 시리즈에 나온 세계 5대 장수촌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중요한 건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곳이 그렇대요. 가장 무서운 치매도 없고 큰 만성 질환 없이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지중해식 식습관, 사회적인 유대감, 또 낮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1988년에 크레타에서 다이달로스의 신화를 재현하는 이벤트가 있었대요. 물론 이때는 날개옷이 아니고 사람의 힘만으로 날 수 있게 특수 설계한 비행기를 타고 크레타 섬에서 산토리니까지 비행하는 이벤트였다고 해요. 비행기 이름도 다이달로스. 근데 해변에 착륙하기 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심한 바람을 맞아서 추락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조종사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탈출했고 4시간 비행은 성공이라고 했대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태양 때문에 죽은 아들내미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아폴론 이전의 1세대 태양신인 헬리오스, 그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이에요. 헬리오스는 4마리의 신의 말이 모는 전차를 타고 새벽녘에 동쪽에서 시작해서 저녁에는 서쪽까지 전차를 달린다고 해요. 정오에는 하늘 꼭대기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때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음악 듣고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 얘기 계속 할게요. Watching every motion in my foolish love's game. On this endless ocean, finally lovers know no shame.
ocean. Somewhere there's a loving flame, turning every time to some secret place inside. Watching in slow motion as you turn my way and say, take my breath away. My love, take my breath Take my breath 그룹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들었습니다. 화려한 비행신으로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그 파일럿의 꿈을 대신 실현해준 탐 크루즈, 그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던 영화 탑건의 OST였어요. 그게 86년작이래요. 근데 36년 만에 2022년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이제 후편이겠죠. 이거를 만들었는데 역시 열정 가득한 탐 아저씨. 그리스 본토에서는 헬리오스를 그렇게 크게 숭배하지 않았는데 로도스 섬에서는 주요 신으로 숭배했다고 해요. 기원전 280년쯤 만들어진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청동 거상. 이게 이제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기는데, 파괴돼가지고 지금 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후세에 여러 거상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뉴욕에 자유의 신상 있잖아요. 자유의 신상에 태양 모양의 관 쓴 거, 그것도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래요.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 못지않게 바람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자식도 많았다고 해요. 예전에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가 밀회를 즐긴다는 거를 아프로디테 남편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한 신 있었잖아요. 바로 이 헬리오스예요. 높은 곳에 떠오를 때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 그럼 넌 어떤가 볼까? 절대 바람 안 피우는지 하면서 저주를 걸어서 자꾸 불륜을 저지르고 욕먹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이 아프로디테님 뒤끝 장렬이죠. 그런 식으로 태어난 헬리오스의 아들 중에 에티오피아의 왕자 파에톤이 있었어요. 파에톤은 같이 노는 아이들한테 난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비웃고 안 믿었겠죠. 그래서 엄마 클리메네한테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네가 직접 찾아가서 아빠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아빠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마침내 헬리오스가 사는 태양신의 신전에까지 찾아오니까 헬리오스는 먼 북아프리카 땅에서 아빠를 보려고 찾아온 아들이 되게 기특했어요. 아들인 파에투는 자기가 헬리오스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헬리오스는 엄마가 이미 사실을 말해줬고 또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 그러면 됐지 않았냐. 그랬는데도 자꾸만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뗐으니까 그럼 스틱스 강을 걸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파에토는 그러면 아빠가 먹는 태양마차를 내가 한번 몰아보게 해줘요 라고 해요. 헬리오스는 깜짝 놀랐죠. 태양마차라니. 그렇게 위험한 걸 너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아들을 계속 설득했는데 파에톤의 고집도 대단해요. 절대 먹히지 않아요. 근데 왜 제우스라도 스틱스 강을 걸고 한 맹세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미 스틱스 강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그 자동차 운전하라고 맡기는 거 그 이상이겠죠. 사실 태양마차를 모는 말들은 온몸이 불타는 말이었고 사납고 난폭하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헬리오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걸로도 되게 유명한 그런 말들이에요. 파에톤은 처음에는 고삐를 잡고 그럭저럭 좀 몰아갔어요. 그러다가 지상을 내려다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랑해야 되겠죠? 음악 들으면서 파에톤이 어떻게 했을지 맞춰보세요. Long time ago, when I was a young boy, I saw that movie Mutiny on the Bounty, starring my idol Marlon Brando, and I felt a yearning for that great adventure. So many nights I woke up out of a dream of blue seas, white sand, paradise birds, butterflies, and beautiful warm-hearted girls. Now as I grew older, this burning desire became so strong that I bought me a ticket to fly over. And then I found you, and we fell in eternal love right from the beginning. Stars falling down from the sleepy lagoon, palms swaying under the moon, and we swimming out into the calm crystal sea. In that fateful night, I thought to myself, I'll do everything I can, save up every dime, and one day I'll return, come back home to you, and then I'll stay forever, forever. Son of Jamaica, the dreams of Malaika, our love is my sweet memory. Son of Jamaica, blue lady Malaika, someday I'll return, wait and see. Ordered a sand and I'm happy with you. We shall be loving and true. Oh, I sure love Malaika with all of my heart. I will always be faithful and true. Yeah, true. Son of Jamaica, the dreams of Malaika, our love is my sweet memory. Son of Jamaica, blue lady Malaika, someday I'll return, wait and see. 굼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같이 들었습니다. 자메이카의 뜨거운 태양으로 나 돌아갈래 하는 그런 가사예요. 친구들을 본 파에톤은 자랑하려고 마차를 아래로 몰아갔어요.
마차를 막 아래로 몰아가니까 친구들이고 뭐고 다 너무 뜨겁다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얼른 위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별자리들이 다 공포에 질려버려요. 그쯤 되니까 태양 마차를 몰던 불의 말들도 이거 우리가 모시던 주인 아닌데 이 녀석 누구지? 주인이 어설프다고 생각했을 때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멋대로 날뛰고 파이톤으로서는 완전 통제 불가가 돼요. 나무들, 동물들 모두 타 죽고 돼지가 온통 다 불바다가 돼버렸겠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색이 까맣게 된 거, 또 아프리카의 사막도 다 이때 생긴 거라고 해요. 이걸 내려다보던 제우스가 큰일 났네, 사람들이 다 불타버리겠네 하면서 바로 파에톤한테 번개를 쳤어요. 결국 파에톤은 강으로 떨어져 죽고 말아요. 자식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슬픔에 잠긴 헬리오스는 신전에 틀어박혀서 파업을 하고 태양마차를 안 몰아요. 그래서 한동안 해가 뜨지 않아서 또 난장판이 됐다고 해요. 그러자 제우스 신이 직접 나서서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런 위험한 일을 인간에게 맡긴 거는 네 잘못이 크다. 그치만 나도 네 자식을 죽인 거는 잘못했다. 라고 사과해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양마차를 몰게 됐다고 해요. 제우스 중심의 올림푸스 12신 체제에서 아폴론이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마차 모는 일만큼은 여전히 헬리오스가 계속한다고 해요.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이루려고 시도한 수많은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처음 비행기를 만든 사람 보통 라이트 형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보다 120년 먼저 사람을 태워 하늘을 날게 했던 또 이들도 형제더라고요. 그 형제가 있어요.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않았고 최초로 하늘에 올라간 건 열기구였어요. 프랑스의 몽골피에라는 형제예요. 몽골피에 형제는 프랑스 리옹에 살았고 아버지가 가업으로 제지 공장을 운영했대요. 근데 어느 날 형이 공장 주변에서 타담한 종이 조각들이 연기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뭔가 무거운 것도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열에 의해서 팽창된 공기가 무거운 것도 하늘로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또는 이제 난로 근처에 널어놓은 빨래가 부푸는 모습을 보고 떠올렸다고도 해요. 아무튼 형은 과학 지식이 풍부한 동생하고 함께 계속 실험을 되풀이해요.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실험할 돈과 시간이 충분했어요. 마침내 1782년에 열기구를 만들어서 한 2km쯤 날아가게 하는데 성공했대요. 그래서 이제 몽골피에 형제는 자신들의 그 실험 결과를 과학 아카데미에 보냈어요. 과학 아카데미에서 검토를 한 후에 연료를 수소를 쓰면 더 좋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1783년 8월에 파리 현재 에펠탑이 있는 곳에서 열기구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Yes, Togg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저런 설정된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곧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나.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왠지 초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거 내 모습 처수했다 문득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러지 마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좀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부더라고 있어 이럴 때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철없을정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거북이의 비행기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듣다 점점 귀 기울이는 방송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가 1783년 9월에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실험을 하라고 했대요. 최초의 열기구 승객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양, 오리, 스탁 이런 애들을 태운 열기구가 440m 높이 올라가서 한 3km 정도 날아갔고 안전하게 착륙했대요. 나중에 루이 16세는 거기 탔던 양을 기념으로 자기 개인 동물원에서 키웠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사람을 태워서 올려보내자. 그래서 루이 16세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니까 사형수를 태우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26살 먹은 모험심 많은 젊은 의사 로지에가 아니 인류 최초의 유인 비행이라는 이 영광을 사형수한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육군 장교인 다를랑드 이 사람도 합류해서 최초의 승객 2명이 올라갔어요. 1783년 11월 이들은 파리 하늘 460m 위로 올라갔고 비행 도중에 천에 불이 붙었지만 준비해간 물로 빨리 끄고 1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25분 동안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이 하늘을 날아간 최초의 기록이래요. 이카루스 못지않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했던 작가가 있죠. 바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 그는 프랑스 공군 장교이면서 비행에 관한 작품을 많이 썼어요. 여러 차례 비행기 사고로 큰 부상을 많이 입으면서도 두개골이 파괴된 그런 적도 있대요. 근데도 비행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마지막도 비행기랑 함께 했죠. 1944년 7월 지중해 상공에서 정찰기로 비행 나갔다가 실종됐는데 53년이 지난 1998년에 한 어부가 건진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를 발견한 뒤에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그의 정찰기도 발견했대요. 나중에 정찰기를 조사해보니까 독일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돼서 그대로 추락한 걸로 보인대요. 2차 대전 중이었잖아요. 그때 생텍쥐베리가 44세인데 그 유명한 작품 어린 왕자는 1년 전인 43세에 출판됐더라고요. 공군 장교하면서 비행사, 또 난방 우편기, 야간 비행 이런 비행 관련 작품들을 많이 출판하기도 한 공로가 있어서 그의 고향인 프랑스 리옹의 공항, 그 공항에 헌정하는 걸로 리옹 생텍쥐베리 국제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생애 5번의 비행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겪고 절친도 비행 중에 격추된 일이 있어서 보통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다시는 비행기 조종석에 못 앉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작가가 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고집을 피웠다고 하니까 이카루스보다 더 하늘을 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운항 중에 비행기 납치하는 것을 영어로 하이제킹 또는 스카이제킹이라고 해요. 작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목도 하이제킹이더라고요. 음악 듣고 하이제킹의 어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Suis-moi, là où je sais où, suis-moi. Et si je suis pas, suis-moi, là où le Michelibou. Suis-moi, on y est ou presque, suis-moi, là où rien ne presse, suis-moi. Et v'là que nous y voilà. Ta-da-di-dou-dou. On se pose, c'est si bon quand on se pose. Plus de questions et qu'on ose ouvrir enfin les bras. Se perd, c'est si bon quand on se perd. Sans ces espèces de repères qui nous repèrent même pas. Se pomme, c'est si bon quand on se pomme. D'être si beau ici bas. Suis-moi, qui suis-je, le sais-tu? Suis-moi, ton sosie salut, suis-moi. Et si moi c'était toi? Suis-moi, et si on s'allie, suis-moi. En sueur ou en suie, suis-moi. De ci, là, ceci, là. Se peut, c'est si bon quand ça se peut. Que qu'il peut plus, peut le mieux. Mieux que qui, mieux que quoi. Split, c'est si bon quand on split. De rire et que la pluie pleure elle aussi de joie. Se parle, c'est si bon quand on se parle. Si on ici bas. 까미유의 숫무와 따라와 란 뜻의 샹송이었어요. 어린 왕자의 프랑스판 애니메이션 르 뿌티 프랑스의 OST였어요.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작곡에 참여한 곡이라고 해요. 하이잭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원은 불확실하긴 한데 미 서부 개척 시대에 강도가 열차를 쫓아가다가 열차 위에 올라타서 기관사한테 총을 겨누면서 하이잭 한 데서 유래했다. 또 1919년부터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됐잖아요. 그 시기에 그때 이제 마피아들 돈 엄청 벌었잖아요. 갱단 조직원들이 다른 갱들의 밀주 트럭을 습격할 때 역시 하이잭하고 총 들고 인사했다는 설이 있어요. 잭은 우리나라 옛날 철수에 해당하는 그런 남자 대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웹스터나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 하이잭에 대한 어원은 불명이라고 돼 있긴 해요. 아무튼 금주법 이후에는 비행기 납치, 특히 민항기 납치에 쓰는 말이 되었어요.
놀라운 건 대표적인 하이제킹 사건이 왜 9.11 테러 때잖아요. 그때까지도 조종석 문을 잠그는 법이 없었대요. 테러리스트들이 플라스틱 칼로 승객과 조종사를 찌르고 쉽게 조종석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조종실 보안법 이런 게 강화된 항공법이 생겼다고 해요. 조종실 문 잠그기 같은 민항기 조종실 보안 규정은 1969년에 북한 간첩이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던 민항기를 북으로 납치한 사건, 그 이후에 바로 만들어져서 그런 규정은 한국이 최초라고 해요. 얼마 전에 꼬꼬무에 그 사건이 소개돼서 우연히 봤는데 당시 북으로 납치된 사람들 중 36명은 66일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기장과 승무원들, 그때 또 방송국 PD도 있더라고요. 기자 뭐 이런 사람들 11명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카루스나 파이톤한테 치명적인 위협이 뜨거운 태양이었는데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또 다른 뜨거움, 화재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장님이 쓴 비행 관련 책을 읽었는데 조종사들한테 기내 비상 상황 중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고 물으면 모두 한결같이 기내 화재라고 한대요. 기내 화재 사고는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진화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대참사라고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을 초래하니까 그 화염으로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이미 승객 대다수가 사망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화재 사고의 원인이 대다수 화장실의 담배꽁초였대요. 근데 초창기 항공사들은 배나 열차한테 승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내 흡연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화재 사고로 비행기 폭발을 여러 차례 겪고도 비행기 내 전면 금연은 시행되지 않았대요. 흡연자들이 외면해서 승객 수요가 감소될까 우려한 항공사, 또 담배 회사들이 정치인들에게 줄기차게 로비를 해서 잿더리 설치하고 흡연 경고문 정도만 부착했다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1983년에 토론토로 가던 에어 캐나다 비행기에서 화재가 시작됐대요. 가까스로 비상 착륙했는데 이제 성급한 승객들이 빨리 이제 나가고 싶잖아요. 비상구 앞으로 막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구를 얼결에 빨리 열었는데 그때 갑자기 유입된 신선한 산소는 완전 화재에 기름 부은 듯이 화염을 더 부채질해가지고 비행기가 핵폭발 수준의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대다수 승객이 사망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도 10년 이상 전면 금연을 시행하지 않다가 미국은 1990년대 말이 돼서야 기내 전면 금연법을 시행했다고 해요. 그렇게 무거운 물체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왜 현타가 올 때 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안전 불감증이라니 정말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지금도 흡연 경고문과 기내 화장실에 잿더리를 설치한 비행기들이 있는 거는 전면 금연법을 시행해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제발 휴지통에는 넣어서 화재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래요. 세상에 다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걸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기내 화재 사고는 곧 그걸로 끝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발생한 비행기 화재 사고는 그나마 이륙 전이라서 인명 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화재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보조 배터리, 그 보조 배터리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요즘 비행기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안전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다이달로스, 이카로스, 파에톤 그리고 작가 생텍쥐베리 얘기했어요.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계속 할게요. 마지막 곡은 조용필의 꿈인데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OST 버전 태연 목소리로 들을게요.
무모한 도전은 아니고 아직 뭔가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겠죠. 감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라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시간 되세요.